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이번 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국채 금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뭐 일본, 우리나라 또 유럽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원래 이 금리면은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번에 S&P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고 AI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가 재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국채 금리가 높은데도 유지가 되는 게 자본 조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거든요. 이 금리가 높은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무너질 거라고 볼 게 아니라 일단 이번 주에 최근 급하게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휴가철로 인해서 또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이제 뭐 반도체나 몇몇 종목들은 기존의 매물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올라온 구간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부분 익절이든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전량 익절하고 지켜보고 그 부근에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분 익절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의 MOU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초반에 어제 알 아자르였나 거기에서 뭐 60일 연장이 됐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가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분을 되돌려 놨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옵션 상은 여전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존재합니다. 부분 익절할 거는 익절을 하되 전체적인 롱 포지션은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어제 GDXU 남은 물량 멤버십 분들과 좀 수익률이 큽니다. 56%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일단 지었고 저 뭐 GDX나 GDX나 좀 떨어지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하반기에 뭐 골드나 실버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락을 하다기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735를 넘지 못하고 730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인 경고등이 들어왔고 감마 플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20에서 725가 너무 중요한 구간이 됐어요. 이 구간까지 깨지게 되면은 네게티브 감마가 살아나면서 지수를 밀어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715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밀린다고 하면은 700에서 695까지도 가능한데 현재는 이 구간까지 빠르게 밀려 보다는 8월 말까지는 상승이 다시 나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난 것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부분 익절이나 좀 조정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포지션의 이 형태는 롱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네,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네, 오늘 720에서 25 요 부분이 지켜지는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현재는 개별주마다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개방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술주인 반도체가 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590에서 600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개방이 지연되더라도 570에서 맞고 현재 떨어지더라도 500 내에서는 유지가 되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속스는 이제 호르무즈 개방될 시에는 600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90까지. 600은 이제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익절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횡보를 해서 부분 익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어제 이제 570 부근 요런 데서 좀 부분 익절하고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재진입은 520이나 500 정도에서는 재진입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슬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만 지금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샌디스크 말씀드린 대로 1700에서 1900 사이까지 이 아래에서 한번 올라가게 되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대로 일단 반등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샌디스크에 대한 믿음,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믿음이 너무 생겨서 더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이 유효한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 내에서는 네, 들고 계신 부분에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두고 좀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고 되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아래로 딥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200 에서 1,500 요 사이 내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고 국채 금리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중을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 좀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마이크론도 1000에서 1100 사이까지 올라오게 될 거다. 이 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와 있고요. 이 부분 내에서는 저는 부분 익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전량 익절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왜냐면 호르무즈가 또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한 1100을 넘고 한번 스키지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하는데 풀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수익분을 날리게 되면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이상 부분 익절이 필요한 구간까지 도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510불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점 설명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천천히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스탠스로 진행이 되든 좀 되돌림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갭과 21선까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좀 더 눌리는 모양새가 나오죠. 옵션에서는 580을 더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 580이 깨지게 되면은 한번 감마 플립이 좀 바뀌면서 변동성이 생길 건데 이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하반기 옵션 베팅 자체가 네게티브 감마가 거의 없고 OI도 풋 OI보다는 이제 상방으로 580까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재차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은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부분 익절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다음 잭슨홀 미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 현재 구간에서 일단 증시가 그렇게 이제 옵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플랫할 상황이 높아요. 만약에 올랐으면은 실적 전에 파는 게 나은데 지금은 이제 플랫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건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증시가 오르는 상황에 호르무즈까지 개방이 됐다라고 하면은 9월도 옵션 포지션이 낙관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증시가 9월에 크게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우상향 신고가를 만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미리 선정을 해 두고 좀 포지션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강한 베팅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한해서 좀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엔비디아가 급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볼 건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더리움 여기서 삼각 수렴 이후에 좀 9월 달 내에는 추세가 좀 더 살아나서 2002 부근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도 한 7만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좀 추세가 10월 달부터 넘어가서 10월 중순 이후에부터는 이제 좀 이 코인의 그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여전히 연말에 이제 이더리움이 한 3천 부근까지는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이 주봉 21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봉 21선을 넘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수급이 더 기존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이 삼각수를 돌파해서 2000에서 2200 사이, 그다음에 주봉 21선 이 구간이 안착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횡보를 지켜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 요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하반기에는 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전 영상과 같이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분 익절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부분 익절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홀딩해도 된다 하는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하락을 딥할 하락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이 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롱 스탠스를 바라보되 여러분들이 밸런스, 시드 보호를 위한 밸런스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 신법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부분 익절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8월 달은 우상향, 다시 한번 우상향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개방되면은 이 상승의 전고점 돌파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승의 신호탄이다, 추격이다, 랠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나스닥 지수의 상방 여력이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도 결국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펌핑을 준다고 하면은 좀 큰 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히 조절을 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또 기다리다 보면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정도로 알고 오늘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매일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텔레그램이나 멤버십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